반갑습니다. 마음 공부로 원음 방송에서 몇 번 찾아뵀는데요. 이번 시즌에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마음 공부, 온생취 마음 공부라는 제목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소탄 대종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르쳐 주신 마음 공부가 좀 깊어지고 생활 속에서 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학교가 정해준 길을 따라왔고 성적에 맞춰 전공을 선택했는데 대학에 와보니 이게 내가 원하던 길인지 확신이 들지 않아요. 주변 친구들은 이미 목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아직 출발선에도 서지 못한 느낌이에요. 친구들은 공모전 준비를 하고 자격증을 따고 인턴도 하고 바쁘게 움직이는데 저는 뭘 해야 할지 몰라 검색만 하다가 하루를 보내요. 이것저것 찾아보긴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겁이 나요. 괜히 시작했다가 또 금방 포기할까봐,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될까봐 무서워요. 뭔가를 시작해도 오래 못 가는 편이에요. 처음엔 의욕이 생기는데 금방 지쳐요. 그러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끈기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꾸준히 하는데 나는 항상 작심삼일인 것 같아요. 내년이 졸업이라 부모님이 앞으로 뭐 할 건지 물어보실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져요. 나 때문에 실망하실까봐, 남들만큼 못 살까봐 두려워요. 아직 학생인데도 벌써 실패한 사람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나는 정말 열심히 살고 싶어요. 의미 없이 살고 싶지는 않아요. 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싶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서 답답해요. SNS를 보면 다들 자기 삶을 잘 사는 것처럼 보여서 더 초라해져요.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아요. 미래를 생각하면 막막해요. 1년 뒤에 나도, 5년 뒤에 나도 잘 그려지지 않아요. 그냥 흐르는 대로 살게 될까봐 무서워요. 지금의 나는 확신도 없고 자신도 없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믿고 싶어요. 나도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예, 이제 20대 여성의 사연이라고 하는데, 이런 대답을 하기엔 제가 너무 늙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굉장히 보편적인 여러 젊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그런 내용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읽다 보면 이분은 그 시기에 생각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 고민스러워서 좀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과 이런 모색의 시간이 이 교도님에게 여러 가지 좋은 또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사려 깊은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 보면, 여기 보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진로 모색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물론 좋아하는 것과 이제 진로가 다른 경우도 있지만 제일 좋은 거는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진로를
이제 선택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고, 그리고 사실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이게 청소년이나 20대 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이 먹어서 늙어가면서도 그 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이게 자꾸 자신을 깊이 보다 보면. 그래서 뭐 그렇게 들어가면 너무 이제 좀 철학적이긴 한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자체를 그냥 좀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마음 공부 중에서도 이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자라는 세 축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온전함을 챙기면서 이 문제를 접한다면 이렇게 지금 쫓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누군가하고 비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좀 비워야 돼요. 그냥 좀 느긋하게, 의식적으로 편안하게. 이제 그래야 온전한 마음에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의식적으로 비워야죠. 그래야 온전한 마음에 가까워집니다. 이제 그렇게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지혜로운 생각을 하면 되죠. 온전한 생각, 지혜로운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때 제가 뭐 그 미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인과 결과 중심으로 그 인과의 이치에 따라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왜 지금 이런 마음, 조금 쫓기는 마음, 두려운 마음,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왜 나한테 왔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 뭐 이미 다 얘기했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들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쵸? 예. 뭐 금방 포기할까봐 두렵고, 뭐 다른 사람한테 뒤처질까 두렵고, 그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이제 좀 요란한 마음이 됐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이제 그런 두려운 감정이나 뭐 비교심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것은 지혜로운 탐색을 하는 거죠. 진로 탐색. 그리고 진로 탐색을 하려니까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되겠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찾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이 일을 하면 조금 뭐 힘들고 그러더라도 평생 보람 있게 살겠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그 지혜로운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냥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확신을 가지고 일생을 결정 지을 만한 그런 결정을 지금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취사에 관계된 건데, 지금은 이렇게 합리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탐색과 모색을 하고, 또 사실은 좀 넓게 보면 좀 경험할 필요도 있어요. 그 약간의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해보기도 하고, 맛보기도, 로 체험도 하고 이러면서 그 진로 탐색을 그냥 이 서핑을 통해서만,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체험을 통해서 할 필요도 있다. 그것이 인생 전체로 보면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꼭 확신에 도달해야 어떤 진로를 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뒤집어서 보면 그런 섣부른 확신이 안 좋은 경우를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20대의 나이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측해서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믿음이 없어서 이런 표현을 한 거는 공감은 되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확신에 찬다라고 하는 것을 바랄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좀 여유 있게 모색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서 좀 이렇게
좁혀가는 거죠. 예, 좁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좁혀가면서 체험도 하고 또 알아가고 하면서 더 좁혀가는 거죠. 그러면서 선택을 또 해보는 거죠. 근데 그 속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만의 속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고민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확신에 차서 선택하는 사람도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고민의 시간을 좀 더 갖겠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만의 길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걸 바꾸면 이제 확신에 찬 길일지 모르지만 나만의 길을 찾아가면 그러니까 이 표현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분의 진로 탐색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지금 그런 이렇게 내 마음의 어떤 두려움이나 비교심이나 쫓기는 마음 이런 것도 비우고 또 좀 마음을 좀 넓게 여유롭게 진로 탐색을 하는 시간이다 지금은. 이 젊음의 시간은 나한테 허용된 모색의 시간이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지혜로운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 믿음 뭐 100% 확신은 아니어도 해봐야 되겠다 할 때는 그냥 해보는 뭐 사회적으로는 뭐 저지른다고 하는데 해보는 이제 그런 그 취사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그런 그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세상에 나라는 존재는 나 하나고 내가 처한 상황도 나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옆 사람들이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이 참고는 될지언정 나의 답은 될 수 없다. 그리고 지금의 시점은 절대로 늦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탐색과 모색, 자기 이해하려면 사실은 우리 원불교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그 마음 공부를 깊이 하면 그 자기가 자기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뭐 선을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교전을 읽는다든지 일기를 써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스승님을 찾아가서 문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병행하면 훨씬 자기가 자기를 이해하는데 그냥 멍하니 뭐 인터넷 보고 뭐 동영상 보고 책 보고 이러면서 자기 이해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그 원불교적인 공부를 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나에게 주어진 모색의 시간은 굉장히 소중하고 은혜로운 그 선택을 위한 필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제가 말씀한 그 루틴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50대 초반입니다. 요즘 들어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기운이 없고 감정 기복도 커졌습니다. 갱년기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삶의 질이 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들 챙기고 가족을 중심으로 살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많이 흘렀고 아이들이 크면서 제게도 시간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편해지기보다는 마음이 더 허전해졌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엄마 말고, 아내 말고, 나는 누구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무엇을 하면 즐거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주변에서는 제 2의 인생을 시작하라고 하지만 막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 더 조심스럽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는 또래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이 나이에 시작하기엔 늦은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편에는 다시 사회와 연결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며 시간이 생긴 만큼
큰 성공이 아니어도 좋으니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제2의 직장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취미 생활만 하기에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디자인 전공을 해서 프리랜서를 잠깐 했었는데 구직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격증 공부를 할지 자영업을 할지 생각만 많은 것 같아요. 가정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은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 한두 가지, 이 몇 가지 그 이렇게 고민거리들이 좀 섞여 있어요. 다른 분도 마찬가지긴 한데, 일단 그 연세가 이제 50대시라고 했는데, 이제 이 누구나 겪게 되는 그런 좀 생리적인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특히 뭐 갱년기 같은 경우에는 남성도 그렇지만 여성 같은 경우에 더욱더 그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크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한 공부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원불교에서도 얘기하지만 불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생로병사라는 굴레를 이제 벗어나기가 쉽지 않죠. 우리 육신을 갖고 살아가면서.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그런 변화로부터 자유롭기도 사실은 그게 쉽지만은 않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또 합리적인 어떤 지혜로운 방법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여기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시간에 여유가 생겼는데 편해지지 않고 허전해진다. 이거는 누구나 겪는다고 할까요? 요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잘 알아차리지 못하면서 겪는 그런 현상을 어떻게 보면 잘 알아차려서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시간에 여유가 생겼는데 행복하고 또 편안하고 뭐 좀 보람 있고 기쁘고 그래야 되는데 좀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바쁘게 살 때는 뭔가 그 정신없다고 하면서도 어떤 생의 활력이나 뭐 에너제틱한 그런 것들 속에서 살아가다가 오히려 그 한가해지고 여유로울 때 허전해지고 삶의 의미를 찾기 힘들어지고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게 또 그런 말 있잖아요. 빈둥지 증후군 그래가지고 그 이렇게 아이들 잘 키우고 이러다가 아이들이 하나 둘 날아서 새가 날아가듯이 가면 그 빈둥지 그 말로 이렇게 듣고만 있어도 좀 허전하잖아요. 빈둥지 그러면 그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그 라이프 사이클 중에 아주 대표적인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반적이지만 극복하기는 다 개별적인 것이기 때문에 각자가 극복하기는 또 쉽지 않다. 이런 표현들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것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자라는 마음 공부의 그 프로세스를 가지고 뭔가 도움을 받고자 지금 이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은 그 순서대로 그냥 좀 기계적이지만 적용을 한다고 하면 이때 지금 온전함은 어떻게 챙길 것인가. 그러니까 보면 내가 좀 허전해짐을 지금 알아차리고 계시거든요. 그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 좀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만약에 허전한데 헛헛한데 그것 자체를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 알아차리는 그런 마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의도적으로 마음을 좀 여유롭고 편안하고 그렇게 갖도록 좀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교도신 것 같은데, 우리 그 아침에 하는 그 좌선 시간이라든지 무지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수행을 좀 공부를 하시면 그 훨씬 마음이 편해지고 여유로워집니다. 그런 그 좌선 명상 이런 시간들은 뭐냐면 뭐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비우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뭘 덜어내면 어떻게 돼요? 허전한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끊임없이 뭔가를 채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공부했듯이 뭐 이렇게 끊임없이 쇼츠 동영상 같은 걸 본다 이러는 것도 이 심심한 거를 못 견디는 거거든요. 뭔가 덜어내는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잘 덜어내고 비워내면 정말 거기 뭐 은혜가 충만한다고 할 수 있고, 그냥 그 자체로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어떤 기쁨 같은 걸 찾을 수 있거든요. 선이라는 것은 말로 이렇게 도달하기가 힘든 거라 말로 전하기 힘든데, 그런 체험들을 하시면 이제 온전한 마음을 좀 챙기면서 이 생각이 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생각을 할 때는 이제 그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헛헛해하고 허전하다고 느끼는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그 생각을 좀 깊이 해보시면 그 안에서, 내 삶을 좀 뒤돌아보고 진단하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 허전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답을 찾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동이 될 것 같다. 그런데 그냥 막연히 그 생각을 하려고 그랬더니 잘 되지 않는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혼자 멍하니 이 허전함의 원인은 뭘까? 이 생각이 잘 안 나요. 이 허전함을 어떻게 극복할까?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교존도 읽고 스승님도 찾아뵙고 또 이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주소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거든요. 마음 공부 과목들이 있는데 뭐 일기도 써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병행하셔야 됩니다. 그냥 혼자 막연히 생각해가지고 잘 안 된다 그럴 때는 앞서서 진리를 깨달은 분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아주 바닥까지 깨닫고 이해하신 분들, 그리고 아주 합리적인 대안들을 이미 마련해 놓으신 소태한 대종사님 같은 그 성현분들의 그 스승님들의 가르침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이게 생각만 하려고 한다고 하면 마치 그냥 성적을 내고 싶은데 공부는 안 하는 것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원불교 사리연구에 관련된 공부들을 교무님한테 여쭤보고 이럴 때 어떤 공부를 하면 좋습니까? 하고 해서 교존도 읽고 뭐 일기도 써보고 뭐 스승님도 만나서 여쭤보고 뭐 이런 공부들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사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50대시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 하고 싶은 분야, 지금 분야가 있었어요. 지금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프리랜서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취향, 능력, 뭐 장점 이런 것들을 웬만큼 파악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구직을 어떻게 할까는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찾아보셔야 되는데, 좀 조언을 드리자면, 지금 하려고 직장을 구하는 주목적이 뭐냐.
정말로 경제적인 거냐, 아니면 자아실현도 좀 겸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좀 보람 있고 세상에 보온을 하고자 함이 큰 거냐. 뭐 제가 몇 가지 그냥 대표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경중을 좀 따지셨으면 좋겠어요. 힘이 들어도 가정 형편상 이 경제에 치중한다 그러면 그 취사, 그 직업을 고를 때 좀 참고가 되겠죠. 그런 쪽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 좀 경제적인 것들은 좀 덜해도 괜찮다 이러면은 좀 더 자유롭게 자기 개발도 되고 이왕이면 즐길 수 있고 또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고, 일한다는 자체가 사회에 보온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 쪽으로 좀 옮겨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노년의 행복하고도 이제 이어지는데, 그런 몇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직장을 구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뭐 교당에서나 이렇게 감사일기를 좀 권유를 드리는데, 이 특별한 그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 감사일기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시점에서 감사일기를 아직 안 쓰고 계시다면은 감사일기를 쓰면서 내가 이렇게 느끼는 감사함들을 적어보고, 내가 주변에서 참 많은 것들을 얻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유념하다 보면 지금 하시는 고민에도 시사점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일기 같은 거를 쓰면서 향후 진로 탐색을 하면 약간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권유의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원론적으로 이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자는 말씀을 드렸지만, 뭐 거기에 꼭 맞게 제가 답을 드린 것 같지는 않고, 사연 주신 분에게 이게 정말 꼭 맞는 답이 될지도 제가 이렇게 확신이 들지는 않는데, 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그 경계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연들을 주시면 온생취라는 틀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면서 이 마음 공부도 좀 깊어지고, 세월이 지날수록 옛날에는 참 이런 문제 가지고 끙끙거리고 힘들고 그랬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이제 훈련이 되니까 수월하게 풀리네, 뭐 이런 경험들을 하시면 우리 소태한 대종사님이 내주신 그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자는 그 공부가 정말 우리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